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업이익도 했고 매출액도 했죠. 근데 세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 분석하는 것 중에서 제가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은 또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 보시기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를 적극 제가 추천드립니다. 말 그대로 감가상각비는요, 유무형 자산,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에 대한 일정 부분 상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떡볶이를 만드는 그 기계 있죠. 떡볶이 기계라고 있다고 칩시다. 그 기계를 내가 구입을 했을 때 그걸 내가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은 올해 내가 지금 1,000만 원 들어가지고 샀지만은 할부로도 살 수가 있고요. 리스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쨌건 내가 취득한 그 자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 재무제표에서 까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전체 1억 중에서 전체 1,000만 원 중에서 10% 정도는 내가 이 매출을 기여하는데 사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가 왜 중요하냐면은 계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업이익이 있죠.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영업이익이 나오기 전에 뭘 빼야 되냐면요. 판관비 내역에서 뭐가 있냐면은 여기 유무형 상각비, 유무형 감가상각비입니다. 요게 있어요. 요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많아봤자 22억 정도 되는데, 그쵸? 영업이익이 725억인데 22억이 되죠. 이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땅 사고 건물 올리면은 공장 짓고 이러면은 이게 훨씬 더 높을 때가 있어요. 1,000억도 될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떨어졌다, 영업이익이 올랐다, 이런 것들을 영업이익으로 볼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매출액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봐야 되고요. 영업이익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뭘 봐야 된다? 고정비를 봐야 된다. 그 고정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 두 개입니다. 이거 무조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봐야 되는 것은 영업이익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줄어서 올랐는지, 고정비가 줄어서 올랐는지, 감가상각비가 줄어가지고 올라갔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내가 갖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기업이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를 가지고 언론에서 뉴스에서 자극적인 기사를 냅니다. 실질적으로는 인건비가 줄어가지고 영업이익이 많이 났는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2배가 났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작년까지 감가상각 비용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500억이 더 안 들어갑니다. 그 사이가 있겠죠. 그러면은 마치 영업이익이 500억이 더 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똑같은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까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뭐냐면은 일정한 금액을 까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있으면요, 100만 원을 10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다음에 매년마다 10만 원씩 까는 거예요. 정일법은 뭐냐면요, 정일법은 내가 이렇게 있으면 연도가 이제 10년이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까요. 그리고 점점 좀 적게 까요. 어떤 식으로 까냐? 이런 식으로 깝니다. 처음에는 많이 까고 그 다음엔 적게 까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이게 정액법과 정률법의 차이인데, 이거를 이제 왜 알아야 되냐면, 요즘에는 이제 정액법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교체 주기가 상당히 빨라요. 옛날처럼 한번 사면은 이게 나중에는 잔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꾸고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액법을 합니다. 그래서 정액법을 많이 하는데, 이 두 개 차이는, 초기에 내가 회사가 잘 나간다 그러면은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해서 일단은 영업이익을 줄이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차피 나눠서 깔 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 잘 나갔을 때 정률법으로 다 까버리자, 이렇게 해서 까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고정비를 그 감가상각을 까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다, 일정 구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액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뭘 봐야 되냐면은 이 회사가 잘 나가가지고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 정률법으로 해서 이 고정비를 많이 까버렸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매수 찬스죠.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너무 잘 나가는데 영업이익을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정비 앞으로 나올 고정비를 미리 까버린 거예요. 정률법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해에 당연히 고정비가 줄어들면서 회사가 좋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재무제표의 그 선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제표 선행이에요. 근데 그 선행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이 감가상각비가 앞으로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인건비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매출액, 멀티플, 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가상각비다. 그럼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지표가 있냐? 그건 이비다입니다. 이비다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 영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투자지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석전자의 재무제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비다가 있어요. 예. 자, 보시면 이비다가 있죠?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업이익 플러스 유무형 자산상각비 총액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업이익이 나기 전에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을 빼지 말고 그거 빼지 않은 금액의 영업이익을 난 보고 싶다. 엑기스를 보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비다를 보시는 것이 상당히 회사를 보는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올해 이비다가 몇 프로 증가했다라는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다 영업이익이 몇 프로 증가했다.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다. 이런 것만 볼 수 있지 이비다가 얼마나 증가했다라고 보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거의 못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이비다를 보시면서 관찰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EV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의 무채인데 요거는 나중에 그 그러니까 회사를 매각할 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고요. 이비다를 보시는 게 좋아요. 이비다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요거를 좀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비다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은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률법 계산 방법은 잠깐 여기 설명드리면은 뭐 이거 아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뭐 회계 감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100만 원 중에 45만 원이 까집니다. 2년차 때는 24만 원이 까지고요. 3년차 때는 13만 원이 까지고 4년차 때는 7만 원밖에 안 까집니다. 5년차 때는 9만 원이 까집니다. 이런 식으로 까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까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설비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법인세를 이왕이면 덜 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굳이 많이 낼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이 정률법으로 보통 이제 변경을 하면서 하게 되고 기존에 정률법으로 했다면 그렇게 하게 되고요. 정액법으로는 보통 이거를 뭐 20만 원씩 까겠죠.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사업보고서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에 나오는 기업도 있고요. 없으면 재무제표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지금 이렇게 깠다. 그래서 기말 장부 금액의 유형자산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가상각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는 변경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기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 않고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고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뭐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에서 유무형 상각을 좀 보겠습니다. 재무지표 들어가셔서 여기 좀 보시면은 판관비에서 유무형 자산 상각비가 있죠.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딴 거 보겠습니다. 자, LG 엔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산 상각비가 여기 1,400억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어느 순간 줄 때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판관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해성대 있습니다. 해성대에서 한번 볼까요? 해성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그렇게 크진 않죠.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연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거 연간으로 좀 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크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되는데 딴 거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자, LGD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변동되는 폭을 좀 보이시나요? 2200억에서 2100억, 2600억, 2000억. 앞에 거 투자했던 것이 상각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무현 자산 상각비가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이것들을 반드시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해볼 만한 척도는 반드시 EBITDA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과도하게 늘었을 때 영업이익이 나름 선방했다.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고 그리고 특히 EBITDA를 반드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대응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뭐가 더 싼지 남들은 비싸 보이는데 나는 싸 보이는 종목이 반드시 나오고요. 그리고 남들은 되게 실적 좋아 보이지만 지금 위기를 느끼는 기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감가상각이 다 끝났다는 것은 이미 시설 투자가 끝나서 웬만큼 빼먹을 만한 그런 빼먹을 만큼 이제 다 빼먹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익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유지가 한다면은 재무지표상으로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영업이익이 최대치가 달성됐을 때는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건 요 점을 여러분들 참조를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볼까요? 저희 가끔 리뷰를 드렸던 코리아 석기도 잠깐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제 원래는 자산 상각비가 5억, 7억 했다가 이제 14억, 11억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좀 늘어난 겁니다.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 차이가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무제표 분석할 때 단순한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응용해 보시면서 남들보다 싼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큰 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매출액과 영업이익 편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더더욱더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